철이 없었죠. 예능이 좋아서 프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귀여워. 진짜 짜증난다. 정말. 전며들 일은 없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진정하시고요.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심기 불편하게 철없는 남자로 빙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특종, 제가 철이 없었죠 19입니다. 2019년 4월 미국 뉴욕주 수백억을 가진 독일 재벌가의 상속녀이자 뉴욕 사극의 유명인사로 알려진 애나 델비가 법정에 들어서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뭐 갑질 어허. 아니면 상속 문제로 가족들 간에 뭐 싸움이 벌어졌다든지. 2013년 뉴욕 패션쇼장에 등장하며 단숨에 사교계 샛별로 떠오른 애나 델비.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했고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내고 맨하튼 고급 호텔에 숙박하며 $100짜리 팁도 척척. 그녀의 삶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실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가짜. 독일 부호의 상속녀라던 애나 델비의 실체는 평범한 기자 출신의 애나 소로킨. 그녀는 파리에서 패션지 기사를 쓰며 화려한 상류 사회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됐고요. 그렇게 그녀의 철없는 가짜 상속녀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그녀는 사업 계획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약 2억 3,400만 원을 대출받았고요. 처음에는 사교계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럼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철없는 가짜 상속녀 놀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기 행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일 은행에서 바로 이체가 안 되네. 나중에 입금해 줄 테니 돈 좀 빌려줘. 지인들과 떠난 모로코 여행에서 약 7천만 원의 비용을 지인에게 떠넘기거나 호텔 숙박비도 핑계를 대며 미루는 등 애나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들에 의해 결국 절도와 사기 혐의로 체포. 그런데 그녀의 진짜 정체가 발각됐음에도 할리우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서 명품 옷을 입고 재판장에 등장하는가 하면 옷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재판을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멋대로 내가 부자라고 착각한 걸 어쩌라고요. 그리고 내가 죄책감을 가지면 진짜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야? 거짓말 안 했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저 대사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죄책감까지 갖지 않겠다. 아, 정말 참신하다. 왜냐하면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최대 12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은 애나는 올해 2월 가석방으로 출소.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에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떠드는 자신의 이야기들을 자랑스럽게 SNS에 게재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이민당국은 러시아계 독일인인 그녀의 체류 기간이 지났다며 다시 교도소에 구금. 여전히 트러블 메이커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상류 사회의 삶을 동경해 거짓으로 만든 세상에 갇힌 그녀. 가짜로 만든 성은 무너지기 마련임을 깨닫고요.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19 8위 공개합니다. 오몸에 눈먼 은행 강도의 정체. 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길거리에 상하이 모두 검은 옷차림에 검은 복면을 쓴 은행 강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도가 CCTV에 찍힌 건가요? 남자 길거리 행인이었던 남자가 도망가잖아요. 혹시 총이라도 있을까 봐. 그렇지. 네. 건물에서 급히 뛰쳐나온 이들은 훔친 돈이 가득 든 것으로 추정되는 큰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탑승했는데요. 차를 대놓기로 한 일당이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야. 빨리 움직이지 못해! 때마침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은행 강도가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잘했다. 자, 그리고 머지않아 무장 경찰들이 출동. 은행 강도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 일당 중에 잘했네. 배신한 사람이 있나 보다. 잘 됐네. 체포가 그래도 빨랐네요. 다른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그냥 장난 영상을 찍으려고 은행 강도 분장을 했을 뿐이라고요. 이들의 정체는 약 680만 구독자를 보유한 너튜버 앨런 스톡스와 알렉스 스톡스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스톡스 형제는 너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 단순 재미로 은행 강도로 위장해서요. 일부러 빠르게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택시 운전사를 협박하는 등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너튜브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구독자 수가 680만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부담을 느낀 거야. 이제 계속 자극인 거예요. 더 재밌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단순 재미를 위해 강도 분장을 했다는 이들의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처음 저지른 지심을 감안해 경고 처분만 내리고 풀어줬습니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을 풀어준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인근의 한 대학교에서 강도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다급히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야? 또 니네 짓이야? 현장에서 똑같이 은행 강도 분장을 한 채 지나가던 행인들을 놀래키고 있는 쌍둥이 형제를 발견한 겁니다. 아유, 저거 정말. 아니 한번 봐줬으면 정말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좀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집에 가야지. 똑같은 컨셉을 또 하니. 이게 봐주는 거에 양날의 칼인 건데 이 경우엔 나쁘게 작용한 거죠. 거봐, 괜찮잖아, 이 정도는 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공권력 낭비된 거잖아. 또 그렇죠. 위험했던 거고. 그렇죠. 결국 쌍둥이 형제는 폭행, 위협, 사기를 통한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스톡스 형제가 벌인 일이 사람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스톡스 형제는 결국 범죄 행위를 모방하는 영상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벌금형과 사회봉사 160시간, 1년간 보호관찰 처분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7일 공개합니다. 2015년 베트남에서 화제가 된 문제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뭐 이렇게 단체 운동회 같은 거였나? 그냥 웃고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 아닌가요? 아무튼 환하게 웃고 있죠. 네.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사진만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들이 환하게 미소를 띠고 셀카를 찍은 곳은 다름 아닌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셀카 찍었다고?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보고도 내 두 눈을 의심함. 철은 단체로 밥 말아 먹었냐? 라며 이들을 비난했는데요. 사람들이 비난한 이유. 장례식장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 장례식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던 겁니다. 네? 사진 속에 7남매로 추정되는 앳된 모습의 이들이 입고 있는 저 흰옷은 상복이었고요. 아, 손님도 아니었어요? 손님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철부지 자식들은 아버지의 관을 떡하니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거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공포스럽다. 아니 이거는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야? 어? 아니 뭐야 저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해당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아, 안 돼.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어. 너무 기대된다. 아빠, 사랑해요. 뭐라고? 그러면은 좀 조심스럽게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저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게 더 큰 기쁨이었던 거죠. 아 너무 이상해. 자, 이렇게 어린 7남매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 과연 그는 7남매의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6일 공개합니다. 모모모 인증한 화제의 광고. 이번엔 지난 3월 SNS에서 화제가 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 B버거사의 칠레 법인이 만든 광고 포스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뭐 보기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휴. 어쩌면 우리가 너무 크게 만들었나 봐. 운하를 틀어막을 정도로 큰 사이즈를 어필하는 이 광고. 아 그래 이거 기사 봤어. 아, 보셨어요? 그런데 이 광고가 공개되자 광고를 만든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거냐? 이건 정말 개념이 없는 것이라며 이집트인들이 대분노했는데요. 그 이유는 광고가 공개되기 얼마 전인 지난 3월 23일 전 세계 교역량의 무려 12%를 차지하는 국제 해상 무역의 요충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가 좌초되며 운하를 막는 사고가 발생. 당시 이 사고로 약 일주일간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마비됐고요. 반도체, 자동차, 원유 등의 수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유가가 폭등하는 등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위기에 처했었죠. 저기 지금 항공사진이거든요. 저희 지금 바다에 점 찍혀 있는 게 다 배입니다. 못 가고 있는 거죠? 막혀가지고. 전부 못 가는 거예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하루에만 약 158억 원, 총 1조 1,3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킨 에버 기븐호 사고는 이집트뿐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 사태였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비 버거사의 칠레 법인은 이집트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재난을 좌초된 에버 기븐호 대신 자사의 햄버거가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은 SNS에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철없는 무개념 광고는 역풍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비 버거사는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직도? 네. 패러디도 서로 웃을 수 있어야 그게 패러디지. 진짜 윤리적인 잣대가 아예 무너져 버린 거야.